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이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뭐 글로벌 위기 상황급이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4.72. 자, 이거는 뭐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집값은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버블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 실거래 지수가 역대 최하락이다. 서울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13.21%. 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수도권 실거래 가격도 14.85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자, 지금 거래되는 것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어요. 급매물만 간신히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들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자, 그동안 집값이 잘 안 떨어지던 곳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로서 올 초 중반까지도 강했던 시장인데, 자, 그런 시장마저에서도 집값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 아파트 값이 12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3억 9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7월 하락 전환 이후 20주째 내림세를 가고 있다. 분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일산 서구 아파트 가격도 최근 0.79포인트 하락했는데 낙폭은 한 달 전에 2배 수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산 동구도 최근 하락폭이 마이너스 0.49. 자,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재건축 호재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서울의 그 재건축 호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목동이라든지 뭐 음아파트라든지 뭐 나와도 다 그 호재빨이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블이 너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많이 반영됐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동의 84 구축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받으면, 새 아파트를 받으면, 보통 그 부동산 꾼들이 얘기할 때, 30억 간다라는 거야. 나중에, 한 뭐 10년 뒤에 30억 간다라는 거. 그럼 지금 20억에 사서 그거 30억에 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20억 간다고 해도 20억에 또 추가 분담금 내야죠. 그리고 20억에다가 내 돈 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구축에 살아야 되잖아요. 뭐로 그렇게 사냐, 이거. 뭐로 그렇게 사냐.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 30억에 나중에 팔 수 있어도. 그냥 신축 하나 그냥 분양 받아서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효자촌 3한 아파트 전용 8사가 지난달 11일에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최고가가 12억 9천5백만 원, 3억 이상 하락됐고, 일산 서구 주엽동의 강선 7단지 3한 유원 전용 7일제곱미터가 3일 최고가가 6억 8천8백만 원. 자, 1억 8천8백만 원 하락한 5억 원에 선박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며칠 만에 이거 1억 8천8백만 원이 떨어진 거네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함부로 사면 안 돼. 그냥 올라갈 때도 그냥 한 건 거래되면 몇 억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도 1억 8천8백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일산 동구도 하나 보시죠. 마두동의 강촌 3단지 패밀리 전용 134제곱미터. 지난달 25일에 7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전 최고가보다 1억 5천5백만 원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꿋꿋하게 잘 지키던 마지막 보루했던 그 일기 신도시의 분당과 일산도 폭락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1.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한국은행도 내년에 1분기에 베이비 스텝을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3.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25에서 1.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 한 번 올리고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내년에도 한 두세 번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1.5포인트까지 이상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벌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일단은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는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물가가 높다. 지난달 근원물가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 석유류를 제한 그런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동안 안 올렸던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도 더 올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 더 세게 나오겠죠. 그런데다가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강달러가 되고 원하는 약세가 되고, 그럼 우리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은 또 급등하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너무나 지금 부작용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 한 번 정도 올리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거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화들이 다 나간다.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한미 간의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상황이 오고, 원달러 상승함에 따라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경우에 국내 가계부채 부담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은 내년에 아주 최악의 예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의 가장 약한 상황이야. 체력이 약한 상황이야. 거기다가 대부분의 가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변동금리로 받았다고. 고정금리로 받은 것도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IMF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악의 빙하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올해 7월 100 아래로 감소한 뒤 10월에 80.7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걸 소비 심리 지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소비 심리 지수가 청약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둔촌주공 아파트에서도 흥행상으로는 대참패했고, 장유동의 레디언트에서도 지금 미계약분이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거의 쏟아져 나올 상황이고, 웬만한 점수가 가점이 20점이 당첨 가점이라는 얘기는 거의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도권 청약시장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지난 5일에 분양에 나선 파주 운정 A2 블록 호반 서밋이 1031가구에 대한 청약을 2순위까지 진행했지만 269명만 청약하고 762가구가 미달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주 운정에서 하면은 굉장히 완판이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미달이에요. 이거 둔촌주공도 거의 미계약분이 나올 상황인데, 다른 지역이야 얘기한들 뭐하겠어요. 자, 이런 수도권에서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틀려졌다. 부동산 시장이 싹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극한 상황이냐면 청약 제로 아파트까지 나왔다는 거야. 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터평동에 지어지는 빌라드 아르테 제주, 여기에서 12일 1순위 청약 순위를 받았지만 청약 건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라남도 한평군에 공급된 한평 엘리체 시그니처에서도 1순위 청약에서 청약 접수 자체가 없었다. 청약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2순위에서 몇 명 들어오고 1순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방시장이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이런 분위기.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방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대구에서 입지 좋은데 해서도 반도 못 채운다는 얘기야,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기준금리, 기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월이 3.98이었는데 0.36포인트가 올라서 4.34가 됐다라는 거야. 보통 이제 코픽스 기준금리의 2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단이 8%가 된다라는 거야. 자,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이제 코픽스 금리가 5%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단은 10%가 되고 뭐 그냥 중위는 한 8%, 하단이 한 7%,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걸 길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살나는 거야. 지금은 아직 3년 고정, 3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가 안 바뀌어서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금리가 바뀌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야. 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4%를 돌파하면 대출금리가 연 8%가 되고, 실제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지금 5.91에서 7.31%에서 연 6.27에서 7.67로 바뀌고 있고, 우리은행 금리도 6.92에서 7.72, 하단이 6.92, 상단이 7.7 정도로 바뀌고 있고, 농협도 하단이 6%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상단은 7%이고, 자, 이제 이게 계속 오르면 더 오르겠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는 무조건 이제 대출금리 상단 8%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단도 오르겠죠. 한 6.5에서 한 7% 정도 오르겠죠.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3월 연 3% 금리로 5억 원의 변동금리 주담대 30년 만기 균등상환을 받았다고 한다면 월 이자액이 210만 원이었으나 1년간 코픽스 상승률을 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한 0.95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픽스 금리 4.34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이자가 312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게 오른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224만 원 더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부과가 된다. 자, 이거 연 5억 정도 대출은 받은 분들 많거든요. 뭐 10억, 12억 주택 사신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은 월 이자가 31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뭐 수익이 한 500에서 700이 쌓일 텐데 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된다. 자, 쉽지 않겠죠. 자, 전세자금 대출도 국민은행의 경우 5.93에서 7.33, 하단이 거의 6%, 상단이 7%에서 연 6.29에서 7.69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이 6%가 되는 거야. 상단은 7.6%고, 그럼 평균이 한 7%라는 거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자, 그러니까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7%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를 못해요. 받지 못해서 그냥 월세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대출이 없으신 분들이야. 돈을 줄여서 주택 수준을 낮춰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는 거야 지금.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으니까 금리 때문에 싹 사라진 거야. 자, 시장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매매 수급 지수예요. 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매주 역대 최저야. 이거 심각하죠. 16일 한국 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2.1, 전주보다 한 1포인트나 떨어졌어. 많이 떨어진 거예요, 1포인트면. 자, 2012년 7월 첫 주 조사 이후에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매매 심리가 죽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달에 총 559건, 6월 달에 1068건과 비교해도 절반 숫자. 11월 거래량도 648건. 11월에 조금 낮았죠? 금매물이 좀 거래됐다라는 거야. 1000건도 못 넣고 있다는 거야, 서울에서. 자, 구역별로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있는 서부권의 지수가 지난주 61.4에서 이번 주 59.5로 떨어졌다는 거야. 심각하죠.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면
이거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인데 59.5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서울 5대 권역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노도강이 포함된 동북권은 지난주 63.8에서 63.4 조금 떨어졌어요. 그나마 1포인트까지는 안 떨어졌죠. 0.4포인트, 0.0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지역도.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3.5에서 62.4 많이 떨어졌죠. 강남, 서초, 성파, 강동구, 동남권은 73.5에서 71.9 많이 떨어졌죠. 자, 근데 강남권은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겠죠. 아직도 71이잖아요. 그죠? 이거 60대 초반까지 떨어져야 된다니까. 자, 경기도도 69.2에서 68.3, 인천이 68.5에서 66.5. 아, 인천은 이건 뭐 완전히 폭락이네요. 수도권 매매 수급 지수도 68에서 67. 지방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77.8에서 76.9. 자,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65.1에서 63.1이에요. 이거 전세는 굉장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뭐 그 전세돈 있으면 그 돈을 대출을 갚겠지. 그러니까 다 월세로 사는 거야. 월세로. 굉장히 전세 시장은 굉장히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 전 시간에서 봤듯이 강남에서 그냥 21억 가던 게 12억 5천까지 떨어지잖아. 그리고 개포동의 새 아파트가 84가 뭐 9억도 안 가잖아. 8억 8천. 그 정도 살 수 있잖아. 뭐 잠실 가도 한 7억 5천, 8억에도 살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전세 시장이. 지금 완전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그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비규환이야. 내가 보기엔. 완전히 아비규환이야. 지난 상승 시기에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꽃길을 걸었어요. 그죠? 그 전세금을 올려서 그거를 주택수를 늘려가면서 몇십 채씩 샀잖아. 자, 그런 사람들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수도권도 67.3에서 65.8로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어떤 주축돌이야. 기둥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니까. 주축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매 가격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뭐 사실 다주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자, 거기다가 지금 고금리지.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태거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보낼 텐데 그거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자가 장난 아니라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시는 분들 있다니까 지금. 자,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이게 당첨 가점이 발표가 됐는데 당첨 최저 가점이 20점까지 나왔는데 전용 4구제곱미터 B타입과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에서 이 밖에 전용 4구제곱미터 D타입 22점. 그러니까 이제 전용 4구제곱미터 B와 전용 84A가 20점이 나왔다라는 거야. 20점만 돼도 당첨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당첨됐다라는 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당첨됐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최저 가점도 당첨이야. 어차피 여기서 또 계약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다 당첨된 거야. 사람들이 계약을 하겠어요? 그냥 넣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안 하겠죠? 이건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밖에 전용 4구제곱미터 D타입도 22점, 4구제곱미터 E타입도 24점,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도 26점. 당첨가 커트라인이 20점대라니까 완전히 흥행에 참패했다. 여기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미계약분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인 정책이 피봇 전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도 지금 다시 폭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도 이거 발표 전보다 더 냉랭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 그 매수자들이 계약하려다가 금매물을 계약하려다가 금매물도 계약을 안 하더라고. 요즘 보니까 이거 나온 이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냐고. 거기다가 둔촌주공으로 반전을 했어야 되는데 둔촌주공이 이거 완전히 흥행참패하고 이것도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뭐 이거 급매라고 하는데 뭐 살 필요가 있겠냐? 기다리면 뭐 신규 분양 아파트도 미분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옵션이 생기는 거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중앙은행들은 물가 잡기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그래서 내년 통화정책에 피봇 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라는 거야. 영란은행의 경우 성명에서 영국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그래.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야 된다. 이거 안 잡으면 진짜 뭐랄까요. 이게 세상에 막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가격이 오르잖아. 오르면 결국은 식량값이 오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 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서민을 위한 거야. 이게 서민을 위한 거야. 어떻게 보면 BOE는 그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2% 목표 연준도 2% 목표 2%가 목표라니까 4%로 올릴 수가 없더라고. 뭐 미국의 거루들은 4%로 올려서 4%대로 그냥 쭉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2%까지 땡긴다고 목표를 잡아야 3%나 4%로 끝난다는 얘기겠죠. 자, 지속적으로 2%대로 되돌리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거나 가파라지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는 거야. 이런 각오로 지금 유럽의 은행 그리고 연준, 영란은행 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그 연준의 발표의 포인트였어요. 어젠가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전월보다 0.6포인트가 감소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도 일단은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약한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거야. 왜냐면 워낙 그 미국의 연금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소비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받아놓은 돈도 많다라는 거야. 근데 그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제 총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해 12월 2.0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야. 이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전망치는 0.2포인트였는데 0.6포인트 감소했다. 그리고 11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생산도 0.6포인트 축소됐다. 다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고 뭐 반도체가 지금 뭐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이미 우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벌써 기업들 구조조정 들어가고 뭐 이제 얼마나 강한 강도의 경기 침체가 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는 벌써 온 거고 미국도 서서 오기 시작했다.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된다. 자, 어쨌든 내년은 고금리 상황에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들의 구조조정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 많이 받은 1주택자들, 특히 이제 연끌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투자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아주 크게 고생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지금 중요한 거는 희망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 2023년에 온다. 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 그냥 막연히 그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팔 수 있는 물건은 팔아라. 그리고 이거는 이번 사이클의 어떤 하락은 단기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칠 때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공급 물량도 풍부해. 청약 물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지 않았잖아. 우파 정권이 잡아서 시장의 공급 물량을 어떻게든 불어넣으려고 하잖아. 그죠? 우파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한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 우파 정권은
절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을 그 사람들이 정책 자체가 집값을 올릴 수가 없어. 시장 경제, 공급 위주의 정제, 어떤 주택 정책, 그런 거야.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주변 그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택을 사려는 그 무주택자들, 또는 다주택자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옵션이 많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싼데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전세 살다가 청약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비싼 어떤 구주택을 사질 않는다니까. 그런 상황이다. 자, 2023년은 최악의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라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